안녕하세요. 국비 유학과 연수 업무를 맡고 있는 복대원 연구사입니다. 먼저 2021년도 공고문을 설명해 드린 후에 공고문과 함께 올려드린 자주 묻는 질문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동안 예비 응시생 분들께서는 궁금한 내용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설명한 이후에 이어지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과 채팅창 이용 시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해 주세요.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의 채팅에 모두 적어 주셔야 합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 드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2021년 국비 유학 및 연수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국비 유학 선발 분야 및 분야별 인원입니다. 일반 전형 40명, 꿈나래 전형 20명, 기술 기능인 전형 4명, 총 64명의 국비 유학생 선발을 하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2020년 공고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특수 외국어 분야 3명 신설과 신설에 따른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 선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분야별 세부 전공 분야는 예시로서만 기재된 것이며 응시 제한이 없고 응시생 본인이 직접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각 분야별 세부 전공 분야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분야를 통틀어 자격증 취득 과정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국비 유학 응시 자격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유학생 선발 전형은 일반, 꿈나래, 기술 기능인 전형 총 3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모든 응시자가 공통으로 갖춰야 할 필수사항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국내 대학 졸업자만 응시 가능하며 외국의 법령에 근거한 해외 대학 졸업자나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응시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응시 연령 제한이 없으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고 이중국적자는 유학기간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응시 원서 하단에 국비 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문구와 함께 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시 원서 양식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과 꿈나래 전형에만 해당하는 추가 자격사항입니다. 평균 성적 80% 이상이며 학교를 통해 성적증명서 발급 시 100분율이 기재되는 곳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3급 이상이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급수에 따라 가산점은 없습니다. 공고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일정이 조정되어 2021년 4월 11일자 시험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꿈나래 전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시험 성적 관련 기준표의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심사 점수가 다릅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 1차 서류 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이 됩니다. 특수외국어 전공 분야 선발은 2021년에 신설된 분야로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로 유학국가가 제한되며 한국 외대 졸업 자격 시험인 플렉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외국어 능력평가 시험은 이번 4월 23일까지 접수하며 5월 8일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응시원서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특수외국어 능력평가 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기능인 전형 관련 응시 자격 추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기능인 전형에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추가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먼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이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사 평균 성적 기준은 만점의 70%이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4급 이상입니다. 외국어 시험 성적 최저 기준 점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연수입니다. 국비 유학의 기술 기능인 전형과 국비 연수생 전형의 기본 자격 요건이 비슷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둘에 대해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유학 기술 기능인 전형은 석사 혹은 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2년에서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국비 연수 전형의 경우는 자격 취득 혹은 산업체 연수를 목적으로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합니다. 두 전형 모두 공통 자격사항 두 가지를 꼭 갖추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특성화고 혹은 마이스터고를 졸업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이고 2년 이상의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공통 자격사항을 갖추신 분 중에 국비 유학 기술 기능인 전형에는 추가로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졸업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비 연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비 연수는 자격 취득 및 산업체 연수형이 있으며 6개월 미만으로 진행되며 분야 및 국가는 제한이 없으며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기술 기능인 국비 연수생 지원 자격으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응시 연령 제한은 없으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가 우선 선발되고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 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선발 시 우대 사항으로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기능장 이상 자격 소지자, 자격 취득 과정 또는 산업체 연수 과정 입학 허가 선 취득자가 대상입니다. 국비 연수생의 경우 국비 연수 기간과 프로그램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영국 런던에 소재한 CCCG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해 드렸으며 국비 연수에 관심이 있으나 국가 및 연수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CCCG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유학과 국비 연수는 평가 항목 배점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취득급수에 따른 차등 배점은 없으며 그 외에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 기준은 내부 심사 규정이며 비공개입니다. 다음으로 선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기간은 5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5월 28일 금요일 16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만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고 종료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시스템을 다시 열거나 추가 입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종료 시간 전에 최종 입력을 완료하셔서 응시원서 출력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입력 종료일인 5월 28일에는 많은 응시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개인 컴퓨터 환경에 따라 출력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내용이 변동이 없다면 미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류 등기 우편 제출일은 5월 28일 금요일까지이며 우체국 소인 기준 5월 28일까지 날인된 것까지 인정합니다. 접수 시 별도로 택배나 직접 제출은 절대 받고 있지 않으니 꼭 동기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 예정일은 6월 19일 토요일이며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8일 월요일이며 2차 면접 시험은 7월 16일 금요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30일 금요일이며 합격자 사전 교육은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올해 신설된 합격자 국비 유학 연수 적응 연수는 필수 참석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으며 일정은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 수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유학 제출 서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전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서명 날인 후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시원서입니다. 보시는 서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한국유학종합 시스템인 스터디인 코리아에서 입력 후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비 유학 응시 자격 중 학교 장애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격 조건에 따라 응시원서 총 2곳에 대학 총장 직인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졸업한 대학교에 총장 직인 날인이어야 하며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취득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부 수입 인재의 경우 우체국 등의 은행기관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 발급을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 A4 출력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 추천서는 이쪽 이내로 작성하며 외국인 교수 추천서의 경우 지원자가 직접 국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선택사항이며 심사위원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자필서명서 제출은 가능하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 참고자료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는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써주시기 바라며 절대 편철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증빙 서류는 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 바라며 최대 4쪽까지 휴먼 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외 수학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입니다. 분량과 글자체, 글자 크기 줄간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수학 계획서 4쪽, 자기소개서 2쪽 이내, 다다 편집을 금지하며 모든 쪽에 작성자 서명과 휴먼 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술기능인 국비 유학생의 경우는 중소기업 재직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를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 제한사항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확인하신 후 동의 및 서명 후 제출을 하셔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기능인 국비연수 제출 서식에 대하여는 국비 유학과 다른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는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인 스터디 인 코리아에서 입력 후 출력하셔서 제출해야 하며 국비 유학과 다른 점은 대학 총장 직인을 별도로 날인하지 않습니다. 그 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발 과정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응시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특히 공고일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선발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유학 중인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비 연수의 경우는 해당 연수 과정에 참여 중인 사람은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접수 기간 이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편물 겉면에 국비 유학 연수생 선발시험 응시 원서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유학 연수생으로 합격하였더라도 응시 원서에 기재한 5개 유학 대상 기관에서 2022년 9월 말까지 입학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시험 합격의 효력이 상실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속 기관인 직장에서 유학 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유학 대상국, 유학 연수 기간, 연구 분야, 세부 전공 분야, 연수 분야 변경은 불인정합니다. 응시 원서상의 유학 대상 기관 불합격 및 전공 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도 불인정합니다. 유학 기간 알선 및 비자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유학생, 연수생, 선발시험 응시 제한 사항 추가로 국비 유학 또는 연수 기수혜자 범위에 선발시험 합격자를 포함하며 선발시험 합격자란 국비 유학 연수 확정 전 포기자 및 합격자 발표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말합니다. 단, 국비 연수생 선발 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 유학 석사, 박사 학위 과정으로는 지원 가능하며 유학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합니다. 공고문과 함께 올려드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 전공 학위와 지원할 전공 분야가 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국내 석사 또는 박사 취득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국내 대학 학사 졸업자여야 합니다. 해외 학사 졸업자 및 국내 전문 학사 졸업자는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2021년 가을 입학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입학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말 졸업 예정 증명서로 준빙이 된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전역 예정 증명서로 증빙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세부 전공 분야는 본원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본인의 수학 방향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전공은 하나만 기재 가능하며 전문 자격 취득 과정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곳만 희망기관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추후 1희망부터 5희망까지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응시 원서에는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졸업한 대학교 학사 총장 직인만 가능하며 학과장 직인이나 대학원장 직인은 불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주세요.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본인이 응시원서, 대외활동 기술서, 국외수학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에서 언급하셨다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 뒷번호는 모두 비공개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외국어 성적은 동일 외국어 간 가점은 없지만 타 외국어 성적이 기준 점수 이상이면 가점이 있으며 외국어 영역 만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특수 외국어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15개 언어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서류 접수 기간인 5월 28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므로 2021년 4월 11일자 시험까지만 인정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은 차등 점수는 없으며 일반 및 꿈나래 전형 지원자는 3급, 기술 기능인 전형 지원자는 4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외활동 증빙 서류 중 봉사활동 확인서와 각종 대외활동 참가 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여도 제출 가능합니다. 대외활동의 기준은 본원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지원 분야와 관련한 활동인지 판단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논문은 원본과 국문 요약서 1매에서 2매이며 특히 외국어 논문의 경우 원본과 국문 번역 요약서 2매 이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외활동 실적기술서, 국외 수학계획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휴먼 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하면 됩니다. 추천서는 선택사항이며 특히 독학자 및 학적문행제, 기술기능인 전형은 추천서를 미제출합니다. 해외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는 경우 서명이 된 스캔본을 이메일로 받으시고 직접 출력한 후 본인이 직접 번역한 국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심사위원 참고용으로만 쓰입니다. 추천서의 분야 및 학위 구문란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학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지급 시 미국, 캐나다, 영국의 일반 전형의 경우 최대 2년이며 꿈나래와 기술 기능인 전형 합격자의 박사과정인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비 유학 기간 내에 목표 학위 취득이 어려우신 경우 자비 유학으로 전환하셔서 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꼭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이메일 kscala@korea.kr이나 전화 02-3668-1374에서 5번, 3668-139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보내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자일로 191 4층 국제장학센터 국비 유학 담당자 앞이며 우편번호는 13557입니다. 이상으로 선발 공고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므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채팅으로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 드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므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채팅으로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 드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므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채팅으로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 드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므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채팅으로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 드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므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채팅으로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 드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므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채팅으로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드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의 특성상 모든 답변에 댓글을 달아드릴 수 없어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하신 분은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 kscala@korea.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비 유학 및 연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굿비 유학 연수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